자, 크게 ITQ 엑셀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저께 했던 일반 표작성 고급 필터 기능이죠. 정식 명칭은 고급 필터 기능에다가 표 서식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차트.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오늘 하게 될 1작업은 똑같아요. 표 서식 및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그리고 고급 필터. 그리고 3작업이 이제 피벗 테이블 대신에 부분합 기능이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은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술이죠.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술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고, 부분합은 기존 표 자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중간중간 부분합을 만드는 거죠. 부분합을 만드는 그런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작업은 똑같고, 그래서 일단 요 예제를 가지고, 요 예제가 부분합하고 목표값 찾기가 나와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문제가 나오는 회차가 더 쉽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고급 필터와 피벗 테이블 나오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능을 모르면 손을 못 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이 시트를 3개를 만들으라고 했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3개를 만들고 각 이름을 제1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4작업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거꾸로 오면서 A열의 열 너비를 1로, 그 다음에 2작업 눌러가지고 마찬가지로 A열의 열 너비를 1로, 그 다음에 최종 1작업에 A열의 열 너비를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B4에서부터 J14죠. 까지 박스를 모든 테두리 쳐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으라고 했죠. 그죠? 일단 한 10분에 걸쳐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하세요. 특히 숫자 쪽에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천 단위 구분자는 입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입력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서식을 적용해서 천 단위 구분자를 넣으라는 거니까, 입력할 때는 순수하게 데이터만 입력을 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그냥 정확한 것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그냥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입력하고 맞춰가면서 하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틀 부분, 요거는 순서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타이틀 부분을 그걸 해야 되니까 조금 늘려주고,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적당하게. 너무 많이 늘리나? 3개를 같이 집으면 같은 폭으로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좀 넓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넓게 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을 위에 열머리끌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걸골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이건 뒤에 미루놓다 보면 좀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 정렬을 시키고, 그죠? 그 중에서, 요 숫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 가격 부분도 보면, 비록 이 소비 전략 부분이 전단 구분자 없지만, 어차피 세 자리까지 밖에 없어서 찍히진 않아요. 않지만, 오른쪽에 공백이 있는 걸 딱 보고, 아, 요거, 회계 형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위에 요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원하는 대로 되죠. 됐고.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좀 하는데, 일단 전체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한번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타이틀 선택하고, 여기 최근에 한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두 줄 마찬가지로 하고, 바로 찍어버리면, 이제 정면은 전체적으로 다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부분을 봅니다.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 걸골 굴림 11포인트를 지정했죠. 그래서 이거 조건들이 많으니까 이게 간혹 뭐 시험 칠 때 이렇게 조금 긴장하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필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요건 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건 뭐 그냥 놔두면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갔어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검토를 할 때, 아, 이거 빠졌네,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조금 이따 하고, 결제란도 조금 이따 하고, 제목하고 결제락하면 다 해놓고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B4, J14 뭐 주황으로 색 치우는 거, 이거는 문제 보면 아니까 뭐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그 조건 부분 안 봐도 됩니다.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병합부터 먼저 시켜놔야 되겠죠. 얘 3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3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나 띄고 F 자리에, 그죠? 위치 잘 잡아야 됩니다. F 자리 병합하고, 이거는 이제 열 방향으로 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요 위에 3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요 X 표시 쳐야 되니까 요거는 여기 테두리에 맨 밑에 다른 테두리, 여기는 미리 자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사선 2개를 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제품 코드 소비 전력 요 자리 마찬가지로 채우기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황으로 채우기 했어요. 내가 안 적었네, 아직. 잠깐만. 전기 매트 가격 평균. 그 다음에 전기요 최고. 그 다음에
줄 바꾸는 거는 Alt 키 누르고 하면 되죠. 엔터 치면.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내용 중에 적다 보면 센티미터 이렇게 갈로 열고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치다 보면 갈로 열고 CM을 치면 갈로 닫기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거는 엑셀 자체에 그 우리가 모르는 영문에 해당하는 한글 코드가 나오면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ON시켜 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끄고 또 다시 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방법이 일단은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속으로 마우스 커서 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CM 하고 빠져나올 때 이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그냥 집어서 빠져나오면 그 변환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옵션 기능을 안 건드리고도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동으로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주황으로 색칠하는 거는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한 번에 선택이 되니까 위에서 채우기 해가지고 주황으로 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H14셀 이겁니다. 여기에 제품 코드가 여기에 목록으로 뜨게 하라는 거죠. 유효성 검사에 대한 거는 다른 동영상을 내가 참고하라 했죠.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록으로 만드는 거 여기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 누르세요. 여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그래서 입력에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모든 셀은 일단 모든 값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값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한을 거는 거죠. 뭐 정수만 허용한다든가 실수만 허용한다든가 날짜만 허용한다든가 뭐 텍스트도 길이가 5글자까지만 입력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 그걸 사전에 완벽하게 막거나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거는 게 유효성 검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품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여기 목록으로 뜨게 해서 선택해서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본에다가 컷을 넣고 이 목록으로 뜨게 할 내용들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주면 끝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에 밑으로 화살표 기능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띄워서 목록을 선택함으로써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제품 코드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목록을 통해서 넣으니까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유효성 검사 기능이고, 그 다음에 셀 서식. 뭐 어떤 글 뒤에 원자를 붙이라는 거.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라 이거죠. 예시가 있죠. 자,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자, 홈 탭에 표시 형식 들어갑니다. 별점 버튼 눌러가지고 사용자 지정.
그래서 세 가지만 여기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랬죠. 첫 번째 G/표준. 요런 것들은 저기 천단이 구분이 없고 한 요런 것들은 그냥 G/표준에다가 바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뒤에다가 이 W자를 붙이고 싶으면 선택하고 표시 형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G/표준에다가 뒤에다가 요거 W 이런 식으로 여기 하면 뒤에 이렇게 와트 수가 표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 이 가지고 있는 값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이 셀의 값을 찍었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는 값이 실제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값입니다. 실제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95W라고 친 것과 지금 보기에는 똑같아요. 중앙중앙까지 딱 시켜놓으면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저장되는 값이 95W로서 문자입니다. W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된 거고, 얘는 보이기는 95W로 보이지만 내부에 저장된 값은 95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이 값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수식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수식에 문자가 계산을 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고, 일단 여기다 뒤에다 원자 붙이라는 거죠. 요거는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요 뒤에다 원자 붙이라는 거니까 선택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요거 천단위 구분자 있으면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요 기호라고 했죠. 요걸 찾아가지고 샵 콤마 샵 제로 돼 있는 거, 요 뒤에다가 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뒤에 원자가 다 나타났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앙 정렬이 자꾸 되어버리는데 우측 정렬을 시켜주세요. 뭐 뒤에 공백 넣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만약에 뭐 굳이 뒤에 공백까지 넣으라고 하면 아까 그 안에 있었는데 요 기호 있죠. 요 기호 언더바 언더바에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여기 보면 언더바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요거 하나당, 요거 한 세트당 공백 하나씩 들어갑니다. 요렇게 언더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앞이든 어디든 넣어주면 요거 한 세트당 공백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지금 이 공백까지 띄워가지고 뒤에 원자 붙였죠. 그렇죠? 만약에 세세하게 이것까지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냥 뒤에 원자만 붙이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뒤에다가 붙일 경우에는 참고로 표시 형식에서 골뱅이 찾아가지고 다음자 지정 밑에 쪽에 있어요. 골뱅이 찾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모델 만약에 공백을 요구하면 공백 하나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아까 요거 해놓고 일단 그럼 뒤에 이런 식으로 뒤에 모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내부적으로는 뒤에 모델이라는 게 입력된 게 아니죠. 셀 지정 형식을 한 거고, 아까 여기 공백 띄우는 것도 어려우면 내가 괜히 어렵게 갔는데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뒤에 거 이거 하지 말고 이 글자 뒤에다가 공백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도 상관없죠. 그죠? 순수하게 숫자 표시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며.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죠? 소비, GO, G12, G열. 여기 이놈에 대해서 소비 전력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거는 그냥 선택하고 여기가 이름 상자라고 했죠. 여기다가 소비 전력이라고 타이핑을 정확하게 하면 끝이 납니다. 혹시 이름을 틀리게 줬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또 정의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보면 이게 잘못 넣은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뭐 또 놓고 하면 여기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하고 다시 정의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편집하려 하지 말고 물론 편집해도 됩니다. 근데 좀 뭐 그렇긴 하죠. 이름 다시 줘야 되고 뭐 이름 틀렸으면 이름만 다시 주면 되긴 되겠죠. 의미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위에 제목은 일단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요 놈이죠. 이름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정확하게 이걸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육각형을 찾는데 얘를 찾을 수도 있고 얘가 육각형인데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해가지고 얘를
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릅니다. 이건 순서대의 준비고. 왜 다르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거는 집어넣으면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육각형은 뭐 집어넣으면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얘는 제어 포인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말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제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뾰족함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이름으로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 자, 삽입, 도형, 모서리가, 그러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해가지고 정확하게 B의 시작부터 해서 G열의 중간 정도까지 밑에도 눈대중을 보고 폭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돼요. 이 모서리도 거의 여기 잘린 거나 출력 형태에 잘린 거나 이렇게 별 차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꺾인 걸로 혹시 도형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 점은 뭐지? 밑에도 하는 기능이 있네. 그래서 이 도형들을 잘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요. 이 제어점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또 늘릴게요. 자, 딱 선택하고 이거는 일단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도형 여기 들어와 있는 김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여기서 하죠. 채우기 노랑이고 정확하게 이거 주황이고 노랑은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지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도형 효과 윤곽선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이 어느 거냐 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이놈이죠. 오프셋 오른쪽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홈 탭으로 가세요. 여기서 굴림의 24포인트 굴림의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굵게 끌골 검정색 굵게 요거죠. 그 다음에 중앙 정렬까지 두 개를 다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만 입력하면 끝이죠. 완전히 계절 가전 히터 상품 정보. 자, 이 순서는 관계없어요. 이거 하고 나서 배경색이나 그림자를 하든 아까 거기 나타난 김에 거기서 바로 했는데 어쨌든 순서는 관계없지만 요거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칸 엑셀은 서로 다른 폭을 가진 것을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폭이 다른 결제칸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저거는 엑셀 문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찍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른 데라는 것은 반드시 이 대각선 여기에서 만들어야 이 메인의 폭의 변화를 안 주죠. 자, 여기서 만드는데 오른쪽으로 4개 밑으로 2개 박스 치고
이게 왜 뜨나? 그 다음에 결제칸 부분 줄이고, 그 다음에 결제 부분 늘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글자 넣고, 확인. 이건 또 확인입니다. 그죠? 확하고, Alt 키 누르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본부장. 담당 팀장 본부장. 그 다음에 다 선택해서 요 위에 것만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다 됐죠? 자,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아니고 맨 왼쪽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림이니까 마음대로 옮겨 다니고 크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찍어가지고 HL 시작부터인데 좌측 상단부터 맞추세요. 좌측 상단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거는 이제 폭을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결제칸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격자는 화면 작업할 때는 보이지만 출력을 하게 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디자인하기 좋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면 눈금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캡처 같은 거 받을 때는 이런 물건이 있으면 물건까지 캡처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걸 지워야 됩니다.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그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일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고, 사용자 지정 시 일반 해버리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해제가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 하는데 15분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돈이 나가니까 내일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 집에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두 문제를 가지고 어제 것하고 오늘 거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건 이제 좀 익숙한 거니까 어쨌든 반복해서 1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제 시간을 쟀어요. 시간을 재가지고 1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 연습하세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걸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5번 정도 내가 추천하는 거는 다른 문제 풀기 전에 한 5번 정도 풀어보면 어쨌든 자신이 붙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딱 접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거의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절차와 방법이 있어가지고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수험 과정을 준비하는 그 방법이죠. 자,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이거는 랭크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만 알면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너무 쉬우니까 뒤에 위자, 글자 한번 붙여봐라.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순위. 자, 랭크 RA까지 치면 딱 나오죠. 랭크 EQ. 뭐, 랭크 수냐, 랭크 EQ 수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문제에 랭크 EQ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대상이 되는 숫자만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자, 넘버와 레퍼런스와 오더 세 가지 그 값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콤마 이게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맨 끝에 거는 0 값 주면 돼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때 1등을 제일 큰 값으로 할 거냐, 제일 작은 값으로 할 거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등을 제일 큰 값으로 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1등을 제일 작은 값으로 하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그건 뭐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0 아니면 1인데 여기서는 0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것만 채우면 되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소비 전력 예를 그래서 이 줄에서의 의미니까 첫 번째 이 넘버 자리는 얘를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범위예요. 얘를 전체 어디 범위에서 1등을 지금 알아볼 거냐는 거니까 이 소비 전력 전체가 되겠죠. 대상, 그죠? 그죠? 근데 얘가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찍으니까 이거 아까 이름 정의 해놨죠? 매칭이 되니까 자동으로 나왔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굉장히 해피하네. 우리가 요 앞에 풀었던 거는 뭐예요? 범위가 나오니까 그걸 뭐 이게 복사가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엑셀 주소는 상대 주소가 되어서 복사가 되게 되면 위치가 옮기게 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범위 같은 경우는 변하면 안 되죠. 앞에 넘버 자리는 G5, 그 다음에 밑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G6, G7, G8 이렇게 변해야 되지만 이 참조 부분, 범위에 대한 참조 부분은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또 이런 정의된 걸 사용하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절대 주소가 되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주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변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끝났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됐어요. 그죠? 엔터. 얘가 7등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사는 이 오른쪽 모서리 가서 플러스 표시가 되었을 때 쭉 당기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뒤에다가 너무 쉬우니까 뒤에다가 뭘 하라고? 위를 붙여라. 이 위 붙이는 거는 뒤에다가 맨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 다시 아까 당기기 전에 하면 되는데 뒤에다가 여기요 앰퍼센드 문제에 그렇게 나와있죠. 요 연산자를 상의해라. 뒤에 위자 이렇게 하면 앞에 수식을 구한 내용에다가 위자를 붙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복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응용 하나 한 거 있었죠. 1, 2, 3위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거. 요거 아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문제 패턴입니다. 그냥 지금 전체 순위를 다 표시했는데 여기서 표시할 때 1,
1기, 3위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시오 하는 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자, 아까 내가 뭘 변한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V를 하면 이상하게 나오죠. 오리 나오죠. 왜 오리 나오느냐? 이거 눌러보면 소비 전력은 어차피 절대 주소의 개념이라서 안 바뀌었는데 이게 J5로 바뀌었죠. 여기서 아까 여기 뭐였냐면 G5였어요. G5에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3번 옮겨오니까 여기서 오른쪽 하나, 둘, 셋 옮겨오니까 얘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똑같이 요 수식을 그대로 여기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수식 입력줄에서 전체를 컨트롤 C 하고 ESC 키를 쳐서 빠져나와서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온다 그랬죠. 그죠? 변화되지 않고 마치 근데 눌러보면 그 그대로 왔죠. G, O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if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if라는 함수를 가지고 if라는 if라는 함수는 갈로기로 딱 하면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그러니까 세 개의 값을 요구하는 함수예요. 콤마 가로 닫고죠. 맨 처음에 들어갈 게 로지컬 테스트, 그러니까 논리식이에요. 논리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일 때 선택되는 값. 참일 때는 랭크 값을 찍어주면 되죠. 그죠? 랭크 값을 찍어주면 되고, 거짓일 때는, 아닐 때는 공백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공백은 결국은 두 개를 낸다 쳐버리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문자니까 공백이죠. 그 다음에 요 랭크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면 오류가 없어져. 그래, 자, 랭크를 요 문장이죠. 같은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이거죠. 자, 아직 로지컬 테스트는 안 했고, 이 논리식에 따라서 이 랭크를 찍거나, 그죠? 이 랭크를 찍거나, 공백을 찍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로지컬 테스트만 완성하면 됩니다. 로지컬 테스트는 이 방금 구한 이 랭크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논리식을 구성하면 되겠죠. 이 랭크를 구한 것이, 순위를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3 이하이면 랭크를 그대로 찍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라. 그쵸? 엔터 딱 치면 이 7동이니까 공백이 찍혔죠. 그래서 요걸 복사를 쫙 해보면
1, 2, 3등만 딱 지키죠. 그죠? 그래서 이는 순위에 대해서 응용하는 경우니까 요 패턴도 외우면 좋아요. 요 앞에 랭크를 구한 그 수식을 넣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로 이하, 인, 작거나 같다를 넣고 그 다음에 3위까지 찍으라면 3, 4위까지 찍으라면 4, 5위까지 찍으라면 5 마음대로 하면 되죠. 2위까지 찍으라면 2, 1위만 찍으라 그러면 1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랭크 함수를 그대로 또 넣어주고 세 번째에다가 공백을 넣어주고 요 패턴을 외우고 있으면 돼요. 꽤 괜찮은 응용입니다. 가끔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요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비고는 자, 싱글이냐 더블이냐 특대형이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르죠. 지난 시간에는 뭘 갖고 풀어라 했어요? 추주 가지고 풀어라 했죠. 그죠? 이제 이 문제 추주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왜?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죠. 근데 자, 제품 코드 볼까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보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셋 중에 하나가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1이면 싱글, 2면 더블, 3이면 특대형을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풀어봤는데 여기 딱 그 문제가 나왔죠. if 가지고 풀래요. 주주 가지고도 푸는데 주주는 굉장히 쉬워요. 옆에 보면 CHOSE 갈로 열고 콤마는 일단 놔두고 첫 번째 거 인덱스 넘버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쭉 선택되는 거 나열하면 하면 되죠. 싱글 내가 이렇게 자꾸 다른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비슷한 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그걸 알고 있으면 웬만큼 여기에 다 풀어요. 웬만큼 다 풀립니다. 싱글, 더블, 콤마, 극대형. 이거 갈로 닫고 뒤에 선택할 것 쫙 나열하고 첫 번째 뭘 넣어주면 된다 했어요. 1, 2, 3 나올 수 있는 거 넣어주면 된다 했죠. 그거는 미드 함수를 사용하래요. 미드 함수는 중간에 left 함수는 맨 왼쪽에서 몇 개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 right 함수는 맨 오른쪽에서 몇 개의 문자를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left나 right는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임의의 위치에 글자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은 미드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이 없죠. 그죠? 몇 번째부터 시작한다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파라미터 3개 들어가요. 그래서 미드 가로 해보면 딱 3개 필요하죠. 텍스트, 스타트 넘버, 넘버로 캐릭터. 그러니까 콤마, 가로 닫고 딱 해주면 돼요. 그리고 채워놓으면 되죠. 자, 맨 앞에는 대상. 대상은 제품 코드죠. 찍어주고. 제품 코드에서,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라고 했죠. 그죠? 그럼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몇 개? 세 번째 글자가,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에서 세 번째의 한 글자죠. 그죠? 문제에 따라서 뭐 세 번째부터 2개 가져오라, 뭐 3개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라 돼 있는데 세 번째 글자가 이래 되면 한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number of 캐릭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게, left, right는 중간에 게 없는 거죠. 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함수니까. 그죠? 이 mid 함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디서부터? 라는 게 중간에 파라미터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는 메인 함수는 아니에요. 메인 함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의 중간에 뭔 값을 얻기 위해서 수시로 참조되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는 헷갈리지 말고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럼 끝입니다. 싱글, 그죠? 1이니까 싱글 맞죠? 쫙 복수해보면 싱글 더블 특징 됐죠? 수주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if 가지고 풀래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은 여기서 하면 좀 길어지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셋을 고르는데 원래 if라는 거는 하나는 if라는 문장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 건데 셋을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원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이거 하나와 남아있는 두 개를 고르기 위해서 if라는 문장을 하나를 씁니다. 요거를 고르기 위한, 얘를 고르기 위한 조건을 그걸 조건 1이라고 하죠. 조건 1을 사용해서 일단 얘와 남아있는 두 개를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자, 조건 1이 참이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해서 남아있는 게 두 개죠. 그럼 여기 이 남아있는 두 개에 대해서 if를 하나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또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이, if 문장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갈로 열고 if 조건 1. 이거 어렵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나 하고, 그죠? 콤마. 그렇지 않은 면에서 여기서 if를 하나 더 써가지고, 그죠? 남아있는 두 개를 더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갈로, 이 갈로는 이 갈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내라고 했죠. if 갈로 열고 콤마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조금 전에 그거야. 이것만 딱 생각을 해내면 거의 뭐 80, 90% 끝난 거라 했죠. 그리고 자, 요 자리가 선택 1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자리에요. 그건 미리 넣어줄 수 있죠. 싱글. 그 다음에 끝에 두 번째 if에 두 번째 자리가 value if true 자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선택되는 값, 더블. 그 다음에 자, 이게 문제마다 이 뭐 싱글이냐 더블이냐 뭐 이런 글귀만 다르지 지금 이야기하는 풀어가는 과정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달라졌다 해가지고 이게 뭐 달라지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특대형.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두 군데죠.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자리,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 이것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있죠.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즉 싱글이 선택이 되려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그죠? 네. 자, 조금 전에 해봤습니다. 미드 함수는 해봤습니다. 미드,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해주고,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자, 제품 코드에 세 번째 한 글자가 주소는 요것만 해주면 끝났지만 이 로지컬 테스트는 일단 대상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이거는 같으냐 물어보면 되니까 뭐 1이냐 그죠? 1이냐 같으냐 물어보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요 로지컬 테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까지 컨트롤 C 해가지고 뒤에 컨트롤 V 해놓고 비교하는 값만 바꿔주면 끝난다 했죠. 2로. 그죠? 그럼 끝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요겁니다. 자, 이거는 결과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했던 과정 있죠? 그 과정대로 하면 어떤 문제들 간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싱글이냐 더블이냐 특대의 용어는 다르겠죠? 회원, 비회원, 뭐, 정회원, 현금, 카드, 공백. 그죠? 그런 식으로 선택해야 될 세 개에 대한 글자는 문제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문제에 딱 보면, left 아니면 right 아니면 mid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 가져와가지고 그 값을 물어가지고 뭔가 좋지 않은 거.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수식이 주어집니다. 그 수식의 계산 결과가 35 이상이면 뭐 어떻게 하고 65 이상이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조건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 두 문제는 우연이라기도 하죠. 둘 다가 선택행위 따지고 보면 요거는 순위만 구하는 거고 여기에 선택행위죠. 그래서 주소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근데 주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가져온 값이 1, 2, 3 숫자일 경우에만 주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고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1, 2, 3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를 못 씁니다. 그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if 가지고 풀으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sum if, count if, 정의매트 가격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이거는 사실은 average if 가지고 풀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sum하고 count if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합 나누기 개수하면 평균이죠. 그죠? 그냥 그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이 문제는 결과는 어쨌든 sum if 그 다음에 count if 그 다음에 그 average if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조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자, 일단 sum if부터 해보면 SUMIF 가로 열고 if 이런 건 다 패턴이 똑같다 했죠. 일단 물어볼 렌즈예요. 물어볼 범위예요. 지금 전기매트라는 거 물어봐야 되니까 전기매트를 방식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범위를 주면 돼요. 콤마 크리테리어. 자, 이 안에서 이제
이제 크리테리아하고 로지컬 테스트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 로지컬 테스트는 왼쪽에 그 대상,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값,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이루어지죠. 크리테리아는 왼쪽에 비교 대상은 빠지고 비교 연산자와 비교하는 값,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 크리테리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 매트이냐, 전기 매트이냐, 전기 매트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같다, 전기 매트인데, 같다라는 건 생략할 수 있다 했죠, 여러 개. 뭐, 다른 거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우고 전기 매트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전기 매트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합은 어디에서 구할래? 그 레인지를 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물어보는 것과 합이 같으면 이거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격 쪽을, 가격 쪽에서 합을 구해야 되죠. 이 범위를 주면 돼요. 그리고 끝. 그럼 썸이프는 끝났어요. 재밌는 거는, 나누기 카운트 F, COUNTIF, 갈로 열, 어이구. COUNTIF, 갈로 열고. 카운트 F는 딱 두 개가죠. 합이나 평균은, 합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합은 어디서 구할래? 평균은 어디서 구할래? 그게 세 번째로 해줬지만, 카운트는 그냥 그걸 만족하는 개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끝에 부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앞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갈로 닫고 하면 끝이. 당연하죠?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위에 합을 구하고 개수를 구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끝. 뭐, 첨단위 구분자 정도,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서비스로 첨단위 구분자 정도는 찍어줍니다. 이걸 한방에 얘기라는 게 뭐,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컨트롤 V 딱 하고, 앞에 이걸 넣어야 되죠. 넣고, 에브리지, A, V, 에브리지 V 있죠. 이랑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똑같은 값 나와요. 이 문제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괜히 두 개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평균을 안고 하는 사람은 없죠. 합 나누기 개수가 평균이죠. 자, 그 다음에 D 붙은 함수 푸는 겁니다. 이 D 붙은 함수가 if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D max죠. 이거는 Dmax만 쓰는 거예요, 그죠? Dmax 갈로 열고 D부터 함수는 전부 저 똑같다 했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이틀이 들어가는 유일한 함수, 그죠? 타이틀이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함수.
나머지는 전부 아까 봤듯이 이 안인 값에 대한 범위만 쭉쭉쭉쭉 해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콤마, 필드. 자, 어느 곳에서 맥스를 구한다고? 소비 전력. 얘 타이틀을 딱 찍어야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전기요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타이틀과 물어보는 게 딱 붙어 있는 경우에 낸다고 했죠. 제조사가 보국전자인 거, 방식이 전기요인 거, 모델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문제를 딱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타이틀과 값 두 개를 블락 쳐주면 끝. 닫고, 이거는 뒤에 붙은 함수 사용법만 알면 그냥 공짜와 다름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 중에서 얘 중에서 제일 큰 값은 150이죠.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카운트 if로 최대니까 맥스 if가 있나? 없네. 맥스 if는 없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풀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가격, 라지 함수. 이것도 공짜죠. 맥스는 첫 번째로 큰 함수, 첫 번째로 큰 값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네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말할 필요 없이 라지 함수입니다. 라지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n 번째로 작은 값. 근데 그냥 large only r 이거 하나밖에 없네. 딱 파라미터 두 개를 가져. 자, 범위, 가격, 콤마 2, 그죠? 세 번째가 되면 3, 네 번째가 되면 4. 요 끝에 요 숫자가 그걸로 미. 닦기 끝. 이것도 좀 아쉬우면 원자라도 붙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간단하죠. 이 뒤에다가, 아까 했죠. 이거, 원. 그죠? 자, V 묶어. VL. 이것도 사용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찾을 값, 얘를 찾아라. 콤마, 테이블이. 자, 이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게 해서 다 찍어주면 된다 했죠. 다행이고, 제품 코드가 지금 찾을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타이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V를 끄면 이 두 번째 찍어주면 얘를 잘 찍어야 돼요. 지금 여행도 찾을 값이 처음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부터 다 들어갔지만, 찾을 값이 모델명이라면 여기서부터 찍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얘를 찾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그러면 컬럼 인덱스, 뭘 가져와야 돼요? 소비 전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HL3을
쭉 해서 찾음과 동시에 이 줄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요 세 번째 파라미터인 컬럼 인덱스 넘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돼요. 지금 소비적 인력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6번이 됩니다. 그래서 6. 끝에는 무조건 뭐? 정확하게 일치, 0. 가로 닫고 끝. 그래서 얘는 이 값을 바꿔 보면 탁탁탁탁 찾아와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일단 전체를 쭉 찍으세요. 이런 거 보통 할 때 다른 두 개를 낼 수 있는데 조건부 서식에서 뭐 최대 최소 적용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그려라 그러면 예를 들어 소비 전략에서 한번 그려보면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의 색깔만 선정해 주면 돼요. 제일 큰 값을 제일 긴 막대, 제일 작은 값을 제일 작은 막대,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막대를 그어주는 게 이 기능입니다.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행 전체에 대하여 다 찍으세요. 행 전체에 대하여. 자, 조건부서식 들어갑니다. 규칙 관리 들어가서 세 규칙 들어가도 되는데 규칙 관리 들어가 보면 이 범위 안에 막대에 대한 조건부 수식이 있으니까 그음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규칙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수식은 등으로 시작하죠. 자, 묻는 게 뭐예요? 소비전력을 묻죠. 그럼 소비전력의 첫 번째 걸 딱 찍으세요. 그리고 G5, G6, G7, G8 이렇게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는 시스템 안에서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셀 주소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마킹해 줘야 되는데 숫자는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것에 달러를 빼버리세요. 그래서 안 변하는 쪽인 G 앞에 달러를 딱 두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5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그죠? 요 유선자는 지난 시간에 설명된 비디오에 있습니다. 150. 그 다음에 조건식 완성. 로지컬 테스트하고 똑같죠? 형식이, 그죠? 그래서 파랑 굵게. 자, 서식 들어갑니다. 굵게, 껄껄 파랑. 이게 파랑입니다. 끝. 확인.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 뭐 5개에서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줄 거라 아니면 저기 마킹해라 굉장히 쉽죠. 근데 데이터가 10만 건 있어요. 10만 건 있는데 갑자기 부서정이 지금 뭐 이게 월별 이거 자료 중에서 10만 건 되는 자료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좀 줄 좀 꺼봐. 이 기능 모르면 하루 종일 값 비교하면서 줄 거야 되죠. 그죠?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딱 잠깐만요 해가지고 따다닥 출력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되죠.